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러시아 810여 단을 표적으로 삼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 사령부를 정밀 타격하며 러시아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제블린 미사일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대전차 화기의 자그마한 변수가 현대의 전쟁의 상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국방부에서는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 어떻게 전차를 운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제블린과 MBT 로우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결국 기계화 부대를 주력으로 삼으며 다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당면한 과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차 무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목도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최신형 전차 흑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차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터넷에서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당당하게 1위로 뽑히며 한국 방산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위권에 랭킹된 전차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의 90C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 영국의 챌린저2 등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에 K2 전차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깊었는데요. 심지어 이때는 독일의 레오파드2A7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도 했고 아직 노르웨이에서 집중 비교 분석이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이번 전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러시아제 전차를 모조리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활약을 벌이는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감탄하면서 썽스러운 제블린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칭호하고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사실 40억 원을 호가하는 전차를 대당 1억 원짜리 휴대용 화기로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존하는 전차 부대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만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제블린 미사일이 대전차 화기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러우 전쟁에서 이 정도의 화력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역시도 커다란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관계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과거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는 활을 쏠 때 49발을 명중시키고 나서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허공으로 날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러시아의 전차는 혹독한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얼어붙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말았죠. 이로 인해 군사 관계자들은 전차의 환경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는데요. 한 관계자는 K2 전차에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전차가 미사일을 받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유도 교란형의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인 하드킬로 분류됩니다. 먼저 유도 교란형은 대전차 미사일을 미리 탑재, 연막탄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교란하는 장비인 점으로 센서를 교란한 상태에서 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 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 이동에 들어가 대전차에게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용 K2 전차를 개선하면서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응 파괴형은 유도 교란형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나 비유도 무기 등을 막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에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도 한꺼번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방어 시스템에 비해 생존율을 높여주어 미래 전투체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어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그레이드 버전인 K2EX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예정인데요. 게다가 휴대용 포병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하면서 사실상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적용시켰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술은 수출 모델에만 적용시키지 않고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에도 적용이 끝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하나디펜스가 만든 AS-21 장갑차는 대전차 파괴에 대한 방어력을 특별히 신경 쓴 모델인데요. 호주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에는 전투기에 적용될 법한 최첨단 센서가 달려있고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체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AS-21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능동방어 체계였기 때문에 최근 방호 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많은 국가에서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블린 미사일의 K2 전차는 레드백 장갑차를 향해 발사된다는 가정은 다소 극단적인 면모가 있는데요.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이나 우리 군의 적대 국가들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대전차 화기와 전차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제블린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작정 전차를 들이미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패배가 원인이었죠.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침략 전쟁이 생중계되면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평지 지형이 대다수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는 한반도의 지형에서 대전차 화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블린의 화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세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비교적 저렴한 전차를 여러 대 구입하는 방식은 과거에 통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현대 발전된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는 고사성어 모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에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K2 흑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의 무기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죠. 특히 중동형 K2 전차의 성능에 놀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 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의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 전차 개발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 무기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 화전동차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본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2 전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K2 전차에 대해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5일 루마니아도 구매하고 싶어하는 한국산 K2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장착됐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카덱스 2024에서 첨단 능동방어 시스템 APS를 탑재한 K2 블랙팬서 전차의 최신형을 선보였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 대전차 탄약 RPG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대전차 위협을 견딜 수 있는 전차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유럽 군사매체 아미레코그니션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K2 블랙팬서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는 전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이미 강력한 성능을 더 강한다고 했습니다. K2 전차에 장착된 능동방어 시스템은 대전차 발사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기존 수동장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한 이런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K2 전차는 강화된 방어력과 자신감을 갖고 전장에서 기동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공격 및 방어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K2 전차는 기동력과 정밀한 공격 능력은 뛰어나지만 측면 장갑이 취약하다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드론과 대전차 로켓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항상 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재빠르게 고폭탄 대전차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보호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K2에는 국산 1500마력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변속기는 독일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지만 방사청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사청 주관의 내구도 검사에서 1500마력의 국산 변속기가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국산 엔진에 독일산보다 훌륭하다는 1500마력 한국산 변속기가 장착된다면 K2의 전체 기동력은 더욱더 강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경우는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920억 원 상당의 국산 변속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 사막에서 펼쳐진 수천 킬로미터 실전을 통해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산 파워팩이 완성되면서 튀르키예를 비롯해 이제 중동 국가들에게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동방어 시스템의 한국산 파워팩까지 완성되면서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내년에 K2 전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급히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또 다른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관문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입니다. 수렘 파피키안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 구매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전쟁까지 치르고 최근에도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면서 아르메니아는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아르메니아 적국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한 언론은 지난 9월 13일 미국 아르메니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아시아에 압력을 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인 수렘 파피키안이 아시아의 방산무기 도입 사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브뤼셀에서 아르메니아에 미국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르메니아 판매된 프랑스 군용 장비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도 한때 이 장비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2월 아르메니아와 케이사르 자주포 36대를 계약하고 단거리 미사일 수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수준 낮은 무기를 팔려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았습니다. 프랑스가 아르메니아 무기 도입 과정에 참여하자 미국은 프랑스의 개입을 차단하고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한국산 K2 전차를 사라고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팔면서 생기는 공백에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모두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면서 K2 전차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에서도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와
K2 전차를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비롯해 많은 동료 국가들이 험준한 산악 지형과 낡은 교량을 가지고 있어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전차가 필요한데 에이브람스가 해주지 못한 역할을 K2가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하나같이 지정학적 긴장과 국방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한국 방산업체들의 역할은 확대되고 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그를 지원한 서방 국가의 전력 손실은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까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중화기는 전차 830대, 155mm, 152mm 곡사포 633대로 각각 유럽연합 전차 보유량의 21.4%, 30.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실된 전차 수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보유량을 포함해 이미 920대에 달하며 보병 전투차 및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장갑차 손실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2460대입니다. 이것은 유럽 국가의 국방 전력에 완벽하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 최대의 전차 생산업체 중 하나인 KNDS의 레오파드 전차 생산 능력은 현재 월세대에서 대대로 연간 40에서 5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은 생산량을 늘려서 한 달에 40에서 50대를 내놓을 정도의 놀라운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한국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1년 동안 꾸역꾸역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에서 빠르게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